반갑습니다. 문송 IT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72의 전기기능장 마무리가 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인데요. 환경기업의 이제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에 이제 참가하면서 영상을 업로드할 시간을 만들지 못했고, 프로는 그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올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났지만 그 72의 1일차 PLC 풀이 과정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의 PLC 시험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평이한 시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셀렉트 스위치 3개하고 이제 푸시 버튼 3개를 이용해 가지고 램프 5개를 이제 동작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예전에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금 패턴이고, 문제는 굉장히 이제 쉬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들의 스트레스가 좀 덜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번 문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셀렉트 스위치 A가 ON이 되고, 셀렉트 스위치 B가 오프가 됐다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셀렉트 스위치 C는 이제 동작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렉트 스위치 C 시그널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면, 그러니까 폴링이죠. 시그널이 눌렀다 뗀 시그널에서 1초 간격으로 이제 PLC A에서 E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점등하는 거고, 푸시 버튼 B를 누르면은 2초 간격으로, 푸시 버튼 C를 누르면 3초 간격으로. 그래서 푸시 버튼 A, B, C를 가지고 1초, 2초, 3초 간격의 사이클이니까, 초 간격의 사이클이니까 그냥 1초에서 5개 램프면 5초의 간격이 필요하겠네요. 2초면은 여기는 10초가 필요하고요. 3초인 거는 15초 정도가 소요되는, 이런 전체적인 길이가 소요되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A, B, C의 신호는 상호 인터락이다. 대부분 보면은 이런 거 신호는 상호 인터락을 걸어주는 것이 기본이죠. 초보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그 문송 IT가 지향하는 풀이하는 과정의 패턴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니까 제가 먼저 변수 설명을 하겠습니다. 변수는 기본적으로 이 디바이스 명을 순서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M0와 M10을 가지고 문제 1, 문제 2를 제가 구별하는 변수로 이미 디파인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A부터 저기 디바이스에 입력 디바이스의 어드레스를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셀렉트 스위치 B, C를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A, B, C를 할당하는데, 제가 지금 이 네이밍 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게 이제 일종의 헝가리안 기법의 이제 네이밍 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입력을 최소화하고, 그 타이핑 찌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독성을 가장 높이게 하기 위해서 변수를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런 방법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PLA, 이것은 파이로트 램프 A, B, C, D, E 이렇게, 푸시 버튼은 PB, 셀렉트 스위치는 SS 이렇게 앞에 약어를 소문자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뒤에 ABC, ABC, ABCD, E 해가지고 이 대문자로 이 가독성을 높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IO 파라미터를 쓰고 있는 그 슬롯 0번에 할당했던 CPU는 XBC 센터바 DR20S 버전을 지금 쓰고 있고요. 얘는 40번부터 P로 시작되는 40번부터 숫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쓰는데, 이 값이 헥사값이라는 거, 헥사 16진법에 의한 표현입니다. M10은 10이 아니라 17번째 정도 되는 숫자에, 이런 변수를 저는 미리 할당을 하고, 대부분 이렇게 변수 할당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역할이 IO 파라미터 정하는 거, 제가 본인들이 쓰고 있는 PLC의 CPU를 잘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는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입력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 그 다음에 출력 공통, 이렇게 우리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1번의 전제 조건이 셀렉트 스위치 A가 ON이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SSA가 ON이 되고, 그 다음에 B접점으로 SSB가 나오면 우리는 출력을 M0
M0가 이제 문제 1번에 대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뜻으로 출력을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는 Shift F9 이렇게 해서 반전 접점이죠. 출력을 M100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건에 하나라도 조건이 바뀌게 되면 이런 조건에 M10이 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이 됐을 때 1번 문제는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M0이면 이 밑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을 해라, 이런 들여쓰기 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문제는 푸시 버튼 A, B, C를 가지고 5개의 램프를 점등을 시키는데 그 점등시키는 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사이클은 그대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푸시 버튼 A, B, C에다가 점등되는 시간을 10초, 1초, 2초, 3초 이렇게 따로 변수를 만들어서 사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10이라는 숫자, 2초를 만드는 20, 이것은 100 밀리세컨드의 타이머를 우리가 쓸 거니까 이런 식으로 10, 20, 30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폴링 했으니까 푸시 버튼 A, 그 다음에 인터락을 걸어줘야 될 거니까 일단 이렇게 빈 값으로 비접점을 하나 집어넣고 셋 값으로 M1이라는 값을 플래그를 만들겠습니다. 이건 M1이라는 플래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시에 병렬로 처리해 줘야 될 게 MOV 10 D 워드 값에 D 0번부터 시작하죠. D 0번부터 하나를 만들어주고 이놈을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푸시 버튼 A를 눌렀을 때는 1초, 푸시 버튼 B는 2초, 푸시 버튼 3은 3초, 그리고 공통으로 전부 다 셋 중에 하나라도 눌러주면 M1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 신호가 시작됐다는 플래그를 셋 값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셋을 만들고 이 어느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세팅이 되는 순간 M1이가 비접점으로 막혀 있으니까 어떤 다른 버튼은 눌러지지 않을 겁니다. 이 M1 값에 셋 값이 리셋되기 전까지는 M1이라는 출력 값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면 해줘야 될 게 필요한 수만큼 5번의 타이머가 돌면 될 것 같아요. 일단 TON T0에 D0만큼 도는데 몇 번을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반복을 계속 하겠죠. 자기 자신이 반복을 하려면 타이머 자기 자신의 반복문이 비접점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가 돌 때마다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징 엣지를 씁니다. T0가 한번 폴링을 할 때마다 시그널이 발생할 때마다 카운트를 하나 증가를 시키죠. TU C0에 기본적으로 5번 돌면 될 것 같아요. 5번이 돌아라. 그래서 만일에 5번이 돌게 되면 이 전체를 리셋해버리는 접점을 여기다 앞에다 갖다 주면 C0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5가 되는 순간 이 전체가 리셋이 될 겁니다. 타이머가 한번 끊어지겠죠. 5가 되는 순간 비접점이니까 여기에 시그널이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얘는 자기 역할이 다 끝나면 계속 반복적으로 시그널을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초기화시키는 그러니까 셀렉트 스위치의 상태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따로 초기화시키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5초가 자기 역할이 다 끝나면 여기 같으면 10초겠죠. 10초가 끝나면 다른 시그널을 누를 수 있다는 뜻이니까 여기에는 이 카운터가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시간의 타이머가 다 돌고 나면 C0가 발생을 했다면 C0가 ON이 됐다면 그러면 카운터가 5개가 증가를 했다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리셋을 해야 되는 게
여기 값으로 넘겼던 것도 리셋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운트 값도 리셋해야, 올 리셋하는 이 루틴을 여기와 동일하게 호출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출해주고, 다음 초기화 과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한 점. M10 이게 초기화 시그널이 발생하게 되면 해줘야 될 리셋이 제일 먼저 셋값에 대한 리셋을 해줘야 되니까 Shift 4 M1 리셋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리셋이 그렇죠. D0 값을 리셋해야 되는데 D0는 워드 값이기 때문에 리셋이 안 되고 MOV 해가지고 0을 가장 작은 값 0을 D0에다가 무브해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카운트 값도 리셋 해주면 좋겠네요. C0 카운트 값도 리셋 해주면은 초기화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2번 값을 하기 위해서 출력을 칸을 좀 늘려놨는데요. 더 우리가 창을 분할해서 두 개 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출력의 이 부분을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가 이게 출력의 제어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출력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출력은 출력 공통 쪽에다가 M0면 이게 문제 1번이라고 했죠. 문제 1번의 출력은 M1이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같기를 C0가 0번일 때 M1이고 0번일 때가 가장 첫 번째 타이머가 도는 시점이죠. 출력을 PLA를 출력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얘를 복사해서 5개를 만들겠습니다. 자, M1이고 여기가 카운터가 1이 되면 PLB가 출력이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2가 두 번째, 그러면 PL 카운트가 2가 됐을 때 PLC가 출력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가 4가 됐을 때 PLD가 출력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카운터가 잠깐만요. 5가 되면 0 PLA 0 1 2 얘가 3이죠. 3이 되면 PLD 4가 되면 PLE 이렇게 출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여기에 시뮬레이션 시작. 이중 코일이 나왔다는 워닝 메시지가 뜨면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중 코일에 대한 워닝 메시지가 오면 이중 코일 더블 클릭해보면 P0의 프로그램 P4의 두 번이 프로그램이 중복 사용됐대요. 이건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죠. 이 출력에 여기서 P40 있고 PL에 여기도 있네요. 아, 이게 앞에가 한 줄이 더 있네요. 이건 컨트롤 D 해갖고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프로그램을 껐다 켜는 것보다는 넌 중 수정을 눌러서 편집하는 것이 빠릅니다. 컨트롤 D 해서 다시 컴파일, 이게 넌 중 수정을 할 때 컴파일이죠. 예, 이중 코일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왔더니 화면에 아이콘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은데 아이콘들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면 이거고요. 여기에 있는 지금 조건이 Select Switch A가 신호가 들어오면, 들어오게 되면 문제 1번이 지금 동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 A를 누르면 1초 간격, 눌렀다 때는 폴링 엣지죠. 둘, 셋, 넷, 다섯 하고
바로 또 푸시 버튼, 다른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2초짜리죠. 이건 2초짜리가 동작을 할 때 다른 버튼은 눌러지면 안 되죠. 예, 인터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되면 3초짜리. 그 다음에 3초짜리가 진행될 때는 여기는 셀렉트 스위치를 가지고 언제든지 얘는 스톱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잠깐만요. 셀렉트 스위치 C가 진행되고 나는데 나머지 카운트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전 테스트에서 제가 중요한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M0의 출력 코일은 어떤 형태든지 이중 코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M101에서 출력을 같은 출력을 100번으로 M100을 출력을 했더니 이게 리셋이 안 됐어요. 이중 코일에 대한 해석 자체를 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중 코일을 만들면 안 됐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카운트 값이 정상화, 5개 카운트가 다 돌고 나면 전체 출력을 리셋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M100을 쓰면 안 되고 M101, 다른 그 변수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병렬로 해서 전체 초기화하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일 때 3초짜리를 하나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초기화 버튼이 아까 먹히지 않는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초기화 버튼으로 가서 전체가 리셋이 돼줘야 되는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초기화 방법이 잘못 설정이 돼서 제가 오랜만에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 이중 코일 문제를 깜빡했습니다. 여기에 셋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이중 코일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코일만큼은 절대 2번 중복해서 발생하면 안 됩니다. 코일의 출력은 이중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 단순히 이중 코일에 대해서 우리가 컴파일하는 모드를 경고를 했더니 경고만 하고 실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작이 안 된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셀렉트 스위치 B가 ON이 됐을 때고요. 여기는 셀렉트 스위치 C가 초기화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문제의 핵심은 카운트 푸시 버튼 A를 눌러가지고 카운트 A 값을 만들고 푸시 버튼 B를 가지고 카운트 B 값, 독립적인 카운터를 만든다고는 되어 있는데 몇 개 이상 돼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맥시멈 값은 없는데 뭐 상식적으로 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맥시멈 값이 없다 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는 없어요. 맥시멈 값이 없으면 대개 한 100개나 1000개 만들어주면 되죠. 맥시멈 값을. 그때까지 누르지는 않을 거니까. 자, PLA 값은 2초 주기로 A 값과 B 값을 합한 값, 그러니까 푸시 버튼 A, B로 만든 카운터 값을 합한 값을 2초 주기로 PLA가 점등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2초 주기죠. 1초 온, 1초 오프니까 이제 2초 주기로 이렇게 점등을 두 수의 누적값의 합을 한 만큼의 사이클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푸시 버튼 B는 A 값에서 B 값을 뺀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에 그게 있었나는 모르겠어요. A 값이 그러면 B 값보다 커야 되죠. 마이너스 값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아는데, 아마 틀림없이 이런 경우에는 어느 값을 뺀다면은 A 값에서 B 값을 뺀 값의 차이값만큼을 전멸을 한다. 그러니까 4개를 여기서 만들고 4개를 만들고 여기서 2개를 만들었다면 합은 6개, 2초 주기가 6개가 반복할 거고 차이값은 2개를 2번을 반복하는. 그래서 이 사이클로 보면 2번 반복은 여기서 1번, 2번 여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논리연산 문제죠. 출력 A 값의 반전, PLD는 출력 B 램프의 반전,
그 다음에 PL2는 exclusive OR니까 두 값 중에 하나라도 ON이 됐을 때만 ON이 되는 겁니다. 둘 다 꺼져 있거나 둘 다 켜져 있을 때는 오프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만 점등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푸시버튼 C를 눌렀다 떼는 이제 폴링 엣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눌렀다 떼는 시그널에서 동작을 한다. 이 부분인데, 이 패턴도 예년에 우리가 봤던 전형적인 문제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이번 문제를 코딩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작업창을 좀 열어놨고요. 그래서 전제 조건부터 하면은 푸시버튼 A가 셀렉트 스위치 A가 시그널이 들어와야 되죠. SSA의 시그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비접점으로 SSP가 이렇게 들어오면 출력을 우리가 이걸 M10번 두 번째 문제는 10단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이 바뀔 때 하나라도 셀렉트 스위치의 상태가 바뀐다면 출력을 반전 코드에서 M200 리셋은 200단위로 하기로 했습니다. 200의 리셋 두 번째 문제 초기화로 이렇게 문제를 분기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하죠. M10이면 자, 문제 2번의 조건이라면 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조건이 저런 전제 조건이 됐을 때 카운터가 푸시버튼 A와 B 값에 저는 눌렀다 뗀 시그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냥 푸시버튼을 눌렀다 뗐을 때 카운터 값 자체가 한 번밖에 시그널을 안 받기 때문에 굳이 네거티브니 포지티브니 구별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문제를 정확히 가독성을 높기 위해서 저는 눌렀다 뗀 시그널을 이용해서 카운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F2 푸시버튼 A가 눌렀다 떼지면 CTU 카운트 10번부터 한 100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런 게 복사가 돼서 그냥 변수만 바꿔주면 됩니다. 컨트롤 V 푸시버튼 B C11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푸시버튼 A 카운트 값 만들었고 B 카운트 값 만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푸시버튼 C가 눌렀다 뗐을 때 시그널이 발생을 유효한 시그널로 되려면은 조건이 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고요. 일단 크다 C10이 0보다 커야 되고, AND죠. AND니까 또 크다 C11도 0보다 커야 되고, 근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 이 조건이 AND 조건이 돼야 될 게 C10이 C11 카운터 값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그 값을 여기다 넣으면 너무 커지니까 이 노드 값을 늘리는 것보다 여기서 보기에서 LED 화면의 접점수를 이렇게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 화면이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걸 계속 이어서 이 시그널의 엔드 조건을 만들고 싶은데 저는 이럴 경우에 대리자를 씁니다. 대리자. 영어로는 델리게이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이 대리자를 이렇게 주면 되죠. 우리가 몇 번에 썼습니까? M10번부터 썼으니까 M11 이래 출력을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가 F3 M11이면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효과입니다. 엔드 게이트를 계속 조건을 엔드로 노드를 이어가는 거하고 같습니다. 출력 M11 F3 입력이 M11이면 이런 조건에서 제가 이런 조건을 하나 넣고 싶다는 거죠.
C10이 C11보다 큰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3개가 있는 겁니다. C10이 0보다 커야 되고 C11도 0보다 커야 되는 당연한 그런 조건에서 and C10이 C11보다 큰 이런 상태에서만 어떤 C가 먹히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 푸시버튼 C는 폴링 엣지라고 그랬어요. 눌렀다 뗀 시그널이니까 Shift F2 푸시버튼 C가 눌렀다 떼면은 그때 출력이 M12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12 11은 썼고요. 그럼 셋 값으로 M12가 이런 조건이 되면 M12라는 어떤 그 램프의 점등 조건이 된 거죠. 자, M12가 됐을 때 이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럴 때 계산들 add나 sub 값을 딱 한 번 한다고 그래서, 이 PLC가 가장 그 CPU 로드를 많이 먹는 게 연산자, 산술 연산자를 쓸 때 가장 많이 먹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add C10과 C12를 합쳐서 어디 갖다 놓으면 D10에다 갖다 놓을 거고요. 또 하나 동시 출력을 계산을 한번 딱 해야 될 게 10번 빼라. C10에서 C12를 뺄 수 있죠. C10이 C11보다 크다는 조건에서만 동작하는 조건이니까 빼서 어디다 D12에다 갖다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산술 연산자를 쓸 때 그 D 워드 값의 그 변수 위치가 제가 이렇게 한 단위씩 건너뛰는 이유는 특히 그 나누기 값은 그 다음에 값으로 플러스 1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나누기 값을 우리가 저기 디바이드라는 명령을 썼을 때는 D10에다가 값을 갖다 놓으면은 D11이라는 값에 무슨 값이 있었다고요? 나머지 값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술 연산자는 가능하면 이렇게 짝수 단위로 건너뛰면서 쓰기를 권장한다고 했어요. 이거 다른 영상에 보시면은 왜 이렇게 숫자를 건너뛰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딱 그래서 이 식은 이런 조건이 됐을 때 푸시버튼 C를 눌렀다 떼는 시그널에서 딱 한 번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됐죠. 그래서 출력이 M12가 됐다면 해줘야 되는 게 하나는 그 D10 값까지 사이클이 돌아야 되고, 하나는 D12로 계산된 수만큼 빼기 차감값이죠. 이 값만큼의 돈은 반복문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타이머를 써서 계산을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골격이 출력 TON 타이머 10번을 하나 쓰는데 10초짜리 하나 쓰고요. 얘가 반복을 하는 조건이 자기 자신이 1초가 한번 지나면 이게 자기가 1초짜리가 한번 되면 이 1초짜리가 켜지고 그 다음에 또 1초가 진행돼서 자기 자신을 리셋하고, 그래서 2초 사이클짜리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반복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여기다 카운트를 하나 넣겠습니다. 이렇게 D10이 뭐죠? 두 값을 합친 수만큼만 반복을 했다가 이 값이 여기서 리셋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이 카운트가 B접점 C12, 그래서 D10 값만큼 카운터가 다 차면 이 값이 A 접점이 ON이 되면서 여기서 끊어지는 이런 접점을 하나 만들 거고요. 얘가 복사가 돼서 이런 같은 패턴이 여기서 똑같이 반복하면 될 것 같은데, V 이렇게 먼저 타이머부터 하죠. T1213 T13 T14 C13 여기는 D12 여기는 C
타이머가 자기 자신의 반복이니까 여기는 T14, 여기는 C13. 이렇게 하면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전체가 반복이 이런 패턴이 일정한 패턴이 되고 다시 푸시버튼 리셋이 되기 전까지는 푸시버튼 C를 가지고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다 끝나면은 초기화를 시킬 필요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초기화는 부분 리셋이죠. 이런 부분 리셋을 어떤 부분은 굳이 이걸 영어로 한다면 파시얼 리셋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파시얼 리셋을 할 수 있는데 3번 C13 여기서 가장 긴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카운터가 뭐죠? C12에 해당되는 겁니다. C12. 이 값에 대한 카운터 D10을 누적된 합에 있는 것을 누적하고 있는 카운터가 C12입니다. 12. C12 카운터가 원이 되면 그러면 가장 큰 합산에 대한 합에 대한 카운터가 여기를 진행을 끝냈다는 얘기고, 이게 원이 됐으면 부분 리셋을 하기 위해서 이건 전체 리셋으로 가면 안 되니까 Shift 4 하면 이 자기 자신의 이 M12 이 조건에 대한 셋 값도 리셋해 주는 게 맞겠습니다. M12 이렇게 리셋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건 전체 초기화 과정은 M200일 때도 있지만은 또 해줘야 될 초기화가 Select Switch C가 우리가 참조할 것은 바로 이 타이머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제 2가 되면은 해야 될 게, 일단 M12가 되는 이 조건이 먼저 활성화가 돼줘야 될 거고요. C12가 여기서 보면 램프, 이게 PLA 램프를 켜는 조건이죠. C12가 비접점이라는 얘기는 아직 이게 5개 카운트를 다 필요한 만큼의 합이 되는 그 숫자만큼을 사이클을 돌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값이 여기서 1초가 됐을 때 카운트를 하나씩 늘리니까 이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C12가 비접점이고, T10이 비접점일 때, T10이 비접점일 때까지, 이게 1초가 다 지나고 나면 꺼져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비접점일 때까지, T10이 비접점일 때까지만 돌면 필요한 만큼 전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병렬로 묶어주고, 자, PLB는 똑같은 패턴에서 이렇게 변형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M12인 거 맞고요. 여기는 카운터가 13이고 T13이 되겠죠. 카운터가 13이 비접점일 때 이겁니다. 카운터 13이 비접점일 때 이 타이머가 비접점일 때까지만 도는 거니까 T13 이렇게 해서 B가 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워서 식은 죽 먹기죠. 가독성을 위해서 앞에다가 M10 이렇게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PLA의 반전이니까 비접점 PLA의 반전. 그래서 이렇게 출력. 똑같이 PLD도 같은 패턴인데 여기는 PLB가 반전. 여기는 똑같은 문제에서 PLA 그 다음에 PLB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A 접점이어야 되고, 이를 똑같은 게 하나 오화 조건으로 이렇게 논리 연산의 합입니다. 여기가 B 접점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A 접점이고 이렇게. 그래서 PLA가 하나 켜지거나 PLB가 출력에 PLB가 켜지게 되면 PLE를 출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넌증 수정을 했는데 컴파일해서 다운로드 한번 하고요. 출력을 시뮬레이터로 자, 당연히 지금 출력이 여기가 B접점, 여기가 A접점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시 컴파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ON이 되고 얘가 오프가 된 이 상태면은 당연히 출력이 C, D의 출력이 나와줘야 되고요. 카운트를 하나, 둘, 셋, 4개 하겠습니다. 4개 떼었다면 카운트 4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B, 푸시버튼 B를 가지고 하나, 2개만 발생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이 6개가 될 거고 차는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6번이 반복이 되고 여기는 2번만 반복하는 걸로. 그래서 A, B, C 눌렀다 떼면 하나, 둘, 이게 좀 6번 반복 안 하고 있죠. T10이 아니죠. 여기가 T10으로 바뀌어야 되죠. T0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한 번 될 때 두 번째 T11이 나오고 T11이 리셋이 되고. 다시 컴파일 하겠습니다. 동작 되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지금 초기화는 아직 셀렉트 C로 초기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푸시 버튼 A, B, C가 눌렀다 떼면 한 번, 2번, 3번, 4번, 5, 6 하고 원위치. 예, 영상처럼 동작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리셋을 하고 한 번, 2번, 그 다음에 B 카운트는 한 번만 만들겠습니다. 동작이 됐는지 보면은 카운트 값이 2번, 한 번이니까 합은 3이고 차는 1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를 눌렀다 떼서 한 번만 반복했죠. 2번, 3번, 3번이 반복했는데, 자, 지금부터 두 값의 그 반전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익스클루시브 5화까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또 반복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정상적으로 익스클루시브 5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하나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으면은, 여기, 제가 이런 것을 우리 연세 체인드 타이머라고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2초짜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2초짜리를 가지고 1초 구간 안에서 전멸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1초와 1초를 묶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체인으로 묶어 놓으면 얘가 트리거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타이머가 1초가 나서 이 두 개가 사이클을 이루는 이런 방법. 그때 돌 때마다 몇 번의 타이머가 동작을 했는지, 두 번째 타이머가 동작했는지를 가지고 카운터를 만들어서 그 카운터 값으로 가지고 앞에 가서 전체 리셋을 하는 이런 방법의 타이머 쓰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 델리게이트 변수라고 해가지고 대리자 전체 그 엔드 조건을 쭉 늘리고 싶은데 전체 그 노드 수를 늘리지 않고도 하는 방법이어서 여기서 이 엔드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여기서 출력을 해서 이렇게 엔드 조건을 늘려가는 이런 방법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팁을 이번 내용에서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 실전 문제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1일차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